2020년 12월 12일 12시 20분입니다. 예, 지금은 새벽 0시 20분입니다. 갓 금요일 밤을 넘긴 거죠. 평일날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금요일날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은 제 여기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책을 좀 세게 팝니다. 후벼 팝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더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렇게 하다가 지난 목요일 조선일보에 재밌는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영상을 남길까 합니다. 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도 이 코너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깨알 지식도 재밌거니와 여기 이제 그 단락마다를 그 영어로 같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이 자동차 핸들 잡는 자세에 따른 성격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동차 핸들 잡는 자세에 따른 성격 분석. 사람 성격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핸들 잡는 자세도 그중 하나라고 한다. 영국의 심리치료사 로하니 누어 박사에 따르면 운전할 때 손 위치는 기질과 성격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 보인다. 운전 처음 배울 때 익힌 10시와 2시 방향, 10시와 2시 방향,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우는 FM 위치죠.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있다. 완벽주의자 성향이다. 뭐든지 원칙대로 하고 세부적인 데 집중한다.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운전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직업을 갖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시대만 잘 타고 났으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을 텐데 환경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른손만으로 핸들 오른쪽 아래를 잡고 운전하는 유형은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서 실용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호들갑 떠는 걸 싫어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현재 상태 유지를 선호한다. 친구도 한 손으로 꼽을 정도만 있다. 최소한만 유지하는 겁니다. 미니멀리스트. 핸들 아래 양쪽을 두 손으로 잡는 사람은 보스형이다. 핸들 아래 양쪽을 두 손으로. 덤벨 운동하듯이 잡는 모양. 이런 유형은 타고난 지도자 기질이다. 이렇게. 타고난 지도자 기질을 갖고 있고 본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과단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핸들 아래 양쪽을 잡기는 했어도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이 자기 몸 쪽으로 향해 있는 이렇게 잡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딱 잡고 지금은 이렇게 안쪽으로 자기 몸 쪽을 향해 있는 경우는 조력자 스타일이다. 스포터를 말합니다. 남 돕기를 좋아하고 그걸 흡족해 한다. 참모형인가 봐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고 마음이 너그러워 사람이 몰린다 라고 해요. 아무래도 조력자를 하려면은 리더가 갖고 있지 못한 또는 챙기지 못한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또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인내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그러울 수밖에 없겠죠. 멋진 사나이 스타일도 있다. 멋진 사나이. 핸들 위쪽에 한 손만 얹고 느긋해한다. 딱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형이다. 어려운 시기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태평스러운 느낌을 풍긴다.
뭐 자기가 받쳐주는 능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타고난 기질이 좀 태평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상을 관망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핸들 가운데 축 위에 한 손만 얹는 사람은 모험가형이다. 핸들 가운데 축 위에 한 손만 얹는 사람은 모험가형이다.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간다. 멋쟁이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핸들 축 양쪽에 두 손을 얹는 사람은 외교관 스타일이다. 사려 깊고 큰 그림을 보는 형이다. 논쟁이나 충돌을 잘 비켜간다. 한번 언성을 높이면 무섭다. 불도저형도 있다. 한쪽 손바닥을 핸들 축 위에 대고 여차하면 경적 울릴 태세로 달린다. 남이 끼어드는 꼴을 못 본다. 이 남이 끼어드는 꼴을 못 본다고 하니까 남성의 경우 왼쪽 어깨를 이렇게 약간 오른쪽보다 언밸런스하게 올리고 이렇게 걷는 유형, 그리고 왼쪽 팔을 조금 세게 이렇게 흔들면서 걷는 유형은 바로 이런 형입니다. 자기 앞에 끼어드는 꼴을 못 보고 특히 후배가 기어오르는 꼴을 못 봐줍니다.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 행동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야심을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건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는다. 일단 밀어붙이고 좋지 못한 결과는 나중에 처리하거나 못 본 채 해버린다. 예, 완전 사이코패스형이라고 할까요? 목적 지향성,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글씨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가 영상 찍을 때 보면 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가 가려워서. 뭐 이런 거는 진짜 가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어떤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씨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글씨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학력, 성격, 인생의 이력,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유추해내는 그런 수사 기법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왜 이렇지 하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만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그런 쪽의 영상으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많이 했을 텐데, 앞으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 이 핸들링을 할 때 어떤 이 자세를 잡는지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웃긴 거는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이게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코딱지 후비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형태입니다. 제가 코를 굉장히 후벼댑니다.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이제 성장하면서 구멍에 굉장히 집착하는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서인지 저는 진짜 간지럽기도 좀 간지럽거든요. 이렇게 직업상 많이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 막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먼지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나면 안 후비게 되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좀 더러운 인상을 주게 되는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한 손으로 주로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에 빠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보스형도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미니멀리스트 스타일? 미니멀리스트는 아까 한 손으로 이렇게 아래쪽만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아래쪽은 아니고 약간 측면을 잡고 한 손만 약간 움직이는 형이어가지고, 굳이 대입할 자세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 재밌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책을 한 권 빼들었습니다. 이게 읽은 지 오래됐는데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트래픽. 도로는 인간 내면의 축소판이자 우리 사회의 청사진이다. 운전 습관과 교통체계에 숨겨진 인간의 비이성적 본성 탐구. 재밌지 않습니까? 본성 탐구 이런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재밌는 용어죠. 오늘 도착한 책인데요.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섹스 로봇과 배양육, 인간 자궁과 자살 기계 뭐 이런 주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거. 유혹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보거든요. 인간 본성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겉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모습들, 그걸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리 또는 그 집단의 심리, 뭐 이런 그 또 대중의 심리 이런 거를 유추하는 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인데, 글쎄요, 지금 왜 어린이 통학 차량 냅다 노란색으로 다 만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려가지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노란색 차가 이 양쪽 비상등을 켜고 쓰면은 뒤에 차들하고 이렇게 다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그런 경우가 사례가 몇 번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막 추월해 나가고요.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은 빵빵 울려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꼭 우리 어떤 학원 수송 차량뿐만 아니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앞차가 미처 신호 바뀐 걸 발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한국인의 인내심이 한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평균을 내보면 한 2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불이 딱 오죠? 1, 2, 요 정도 안에 앞차가 안 가면 바로 눌러버립니다. 빵! 하고 이렇게. 그것도 약간 매너 있게 빵빵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빵!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뭐 하다가 벌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저도 눌러봤으니까요. 이렇게 뭘 하다가 벌쩍 이렇게 하다가 웅 나가거든요, 차가. 한국인의 인내심이 2초 정도 된다. 뭐 제가 한국인이라고 편견 낼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경주 지역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휙 달려가면 미친놈.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미친놈, 저 미친놈 봐라, 미친놈. 쫙 가는 거 봐라, 저 미친놈. 가끔 정말 미친놈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카 레이싱을 하듯이 달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내보다 늦게 가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앞차 빨리 안 가고 뭐해 하고 이제 이 추월에 나가면서 쓱 보는 거죠, 창문으로. 바보 병신같이 무슨 운전을 이렇게 천천히 해. 나보다 늦게 가면 역시 바보,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 가면은 갑자기 모자 삐뚤하게 쓰고 이상한 행동 거지를 하듯이 멀쩡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조금씩 변하는. 그래서 정말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그 사람이 좀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 술 먹으니까 좀 이해해 줘야 된다더라.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격, 성품을 숨기고 있다가 술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 사람의 본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통 이야기 좀 더 하면, 우리 경주 지역은 골목이 많은데요. 트래픽 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교통 체증을 비롯해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멀쩡한 양방향 차로인데 일방 통행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오면은 기다려줬다가 지나가면서 서로 수신호를 하면서 양보해주는 그런 게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왜 서로 양보하고 뭐 기다려주고 해야 됩니까? 원래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라고 누가 있습니까? 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그리고 머슴이 되겠다고 늘 90도로 인사했던 시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개선 안 합니다. 개선 안 합니다. 여기 차 너무 정체됩니다. 여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예 하고 귀찮게 대답하고 겨우 보내준다는 게 교통 단속 차량. 그건 풍선 효과일 뿐이거든요.
윙 하면서 오면 여기에 꽉 있던 차들이 다른 골목으로 후루룩 가가지고 거기 또 정체시켜 놓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본 개선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민원을 안 넣고 해도 연구하고 빨리 개선하려고 해보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핸들 잡는 자세에 따른 성격 분석이라는 코너를 읽으면서 몇 가지 짚이는 교통과 관련된 심리 또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현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는 자정을 넘겼는데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셨고, 주말 동안 다음 주부터는 좀 춥다고 하는데 거의 단풍의 끝물이 이제 남부 지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만 지금도 산에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락 사가지고 산에 가시거나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